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46대 대통령 바이든 씨가 취임을 했고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가 중요하겠죠. 질병, 경제에 대한 불평등, 갈등과 분열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웬만하면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질병과 경기 침체 탈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중에 돈을 풀어놨던 걸 다시 회수하기에는 올해로는 좀 보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일단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이 문구가 일단은 대통령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약간 과할 정도 때까지 경기 회복을 보여주지 않을 때까지는 이 시중에 있는 돈을 다시 회수하는 시점은 올해는 일단 아니다라는 점에 포커싱을 맞출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그만큼 추세는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추이도 약간 하이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뭐 원자재나 부지가 구하기가 힘드는데도 불구하고도 주택 가격 상승이 좀 보여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약간 하회를 했다라는 건 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천천히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는다라는 측면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S&P 최근 중국 회복 소비가 빠져 있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이것이 경제 성장에 저해하지 않지만 모멘텀은 억제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유로존의 CPI가 전년 대비 약간 하락치를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엄청 많이 하락한 건 또 아니죠. 예. 그리고 영국의 CPI 부분도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런던의 금속 거래소가 브로커들의 대면 거래를 폐지하고 전자 거래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웬만한 대면 거래는 좀 이제는 줄어들고 거의 다 뭐 전자 거래 위주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한 턴 어라운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쓰임새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올해 안에 뭐 다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장기적 추세로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니스왑이 첫 번째 보조금 신청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작년 4Q에 그레스케일이 비트코인 신착에 28억 달러에 대한 유입이 되었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2020년도 때 많이 핫했고 이거에 대한 유입 자금은 다 어디에서 왔냐? 네, 미국인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쪽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규제와 제도 부분이 더 빠르게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그레스 노드가 30일 만에 27만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에게 이동, 유동성 고갈이 앞으로 계속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편으로는 또 테더의 트랜잭션 수가 3주 연속 트론 기반 쪽으로 계속 많이 찍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더리움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어, 저번에도 어떤 구독자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더 기반용이나 USDC 기반용 쪽에 있는 그 찍어내는 코인들은 앞으로 계속 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안정하게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쪽에서 발행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관심을 잘 보시면
그런 코인들이 한 방은 남아져 있다라는 의미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스웨덴 중앙은행이 CBDC 개념 증명의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뭐 유럽 쪽에서는 좀 빠른 게 연구를 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스웨덴에서 이 유럽에 대한 분위기 쪽을 스웨덴이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CBDC를 더 많이 쓰일 수 있게끔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쪽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연구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패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번에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이제 유로존 다음에 이제 영국이, 지금도 영국의 파운드에 대한 점유율 추이가 높긴 하지만 앞으로 이번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지 않을까, 뭐 이런 꿈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나무가 태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정식 서비스를 했다. 첫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입니다. 태국이면은 당연히 태국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도 있겠죠. 그런 쪽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나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 쪽에 확실한 규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달려 나가겠다라는 측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레스케일 CEO가 블랙록 어서 들어와라 라는 이야기로 이제 매트릭스 사진을 해놓고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블랙록이 되게 재밌어요. 비트코인 선물 투자 대상에 첫 포함이 됐고, 이 첫 투자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21일 기준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됐냐. 일단은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고 하면요, 거기에 다이렉트에 있는 어카운트를 쓰지 않고 저기 우회된 어카운트를 써가지고 약간씩, 뭐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약간씩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평단이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찍어 누르는 형태로, 선물로 찍어 누르는 형태로 가져간 다음에 개수를 좀 늘리려고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붕괴는 또 가져가지 않으면서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록이 이런 형태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유동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알트코인의 유동성도 커지겠죠. 그쵸?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원탑으로 있는 비트코인만 그런 선물 지원만 해줄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은 나와져 있죠. 그래서 약간의 숏배팅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추세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급락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스탠스는 어떻게 되냐, 이때 비트를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때 비트를 많이 사셔야 돼요. 네, 이때 많이 사셔야 됩니다. 그거의 근거치를 짧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일단은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에 있는 개체 수가 줄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부분이 빠르게 개인 지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가는 이유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블랙머니가 이동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게 약간의 섞이긴 했습니다. 믹싱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투명한 돈만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산이 다 약간씩 들어온 돈이 믹싱이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추적하기가 힘들죠. 추적하기가 어려운 동네에다 맡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래를 보았을 때 조만간에 CBDC를 하게 되는 순간이 머지 않았으니까 한동안 내가 여유 자금만 빼놓고는 다 거기다가 넣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 물량이 벌써 이동이 많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규제가 본격화되니까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규 우리 선진국 기반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어떠냐? 예, 미국의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죠. 야, 지금 경기가 아직도 안 살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 관점보다 올해 통틀어서 보면 잠깐 쉬어가는 것뿐이지 이게 이 순간에서 끝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의 가장 크리티컬로 줄 수 있는 팩트는 질병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길어지면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최단기간에 효과를 내고 실적을 내야 이 장기적 집권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모든 국가 정부들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 경제도 무너졌고 내 몸도 망가지고 그러면 뭐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정해져 있죠. 네, 혁명밖에 없겠죠. 네, 먹고 살기 힘들면 일어나는 게 혁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 몸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난리치고 있다. 그럼 좀 답은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는 그걸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진 않는 부분이 너무 짙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미 그게 이제 막 질병에 대한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아직은 그거에 따른 신뢰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가 지나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뭐 패턴이 좀 바뀌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눌리는 거 아니냐, 그거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언제든지 조정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있는 조정의 포인트는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더 선물, 하나는 선물 만기에 돌아오는 금액이 꽤 큽니다. CME 선물 만기에 있는. 근데 선물 만기 시점도 가깝죠. 그리고 이더 부분에서 첫 개장하고 그 주 때는 거의 다 대부분 민간 거래소에 선물 개장했었을 때 그것도 네임밸류 있었던 그런 쪽에서 오픈을 했었을 때를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동안 좀 쉼표를 찍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점은 우리는 또 개수를 많이 늘려서 하반기 때 한 번 더 챙겨 먹는 형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기업들에 대한 평단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매번 포인트로. 그런 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 다음으로 바이든 경제팀이 블랙록 출신이 대거 포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행정부와 대조적이다라고 있는데 아까 요거랑 좀 관계가 있겠죠. 뭐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넥서스 뮤추럴이 역대 최대 담보액으로 7,246개에 따른 이더 부분에 있어서 설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예, 보험회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 그만큼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엘프가 홀더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홀더는 생산 노드 투표를 수입으로 얻을 수 있고 투표자는 소득의 배당풀을 75%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인센티브 비율은 사용자 투표수 가중치와 지정된 락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크립토컨트 대표가 연내 10만 달러 예상을 하고 단기적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우리가 약간씩 쉼표마다 접근을 좀 해보자.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막 투기적 시점도 분명히 한 번씩은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막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제 막 이 자본주의의 꽃 미국에서
이렇게 왜 미국인들을 많이 사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미친 듯이 해줬습니다. 미친 듯이, 진짜 미친 듯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굳이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 그만큼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시장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매번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먹방의 대가 에이다 CEO 찰스가 트위터, 페이스북 대항마 메타데이터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되게 무섭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조금 그래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만큼 기대감도 생기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비관론자 제닛 앨런 변수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탈세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부분에 대한 측면은 좀 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앨런에 대한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번 시점에 영향을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 시점에서 잠깐 쉬어가는 부분에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좀 무섭다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담아보자. 왜냐? 어차피 샀던 평단이 높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알트의 평단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높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지금 시점에서 모두 다 할인된 가격이잖아요, 지금. 네, 할인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7% 할인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더욱더 매수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해지용으로 모으라는 거지 수익률 추이로 모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된 샌드박스 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요 주소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고식을 제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벌써 시작부터 마이너스 20% 시작하고 이렇게 좋은 장에 늦게 상장을 한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재미로 보는 코스피 코인 시가총액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 520조, 비트코인 730조, 하이닉스 95조, 비트코인 172조, LG화학 70조, 폴카타 16조, 현대차 53조, 리플 15조, 삼성 SDI 51조, 에이다 12조, 네이버 50조, 라이트코인 10조, 셀트리온 41조, 비트코인 캐시 10조, 카카오 39조, 체인리커 9조, 기아차 35조, 스텔라 루멘 7조, 현대모비스 32조, 비트코인 SV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등까지만 높고 나머지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왜 아시아 시간에 팔리게 되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시차상 미국 시간을 일반적으로 한국 시간으로 9시에서 다음날 9시를 의미를 하며 아시아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9시부터 21시를 가리키게 된다. 미국 시간에서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 해당되고 아시아 시간에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며 더 블럭의 조사에 의거하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익이 가장 부정적으로 되는 평균 시간은 한국 시간 11시경이라고 되어져 있다. 아무래도 밥 시간 되기 직전이다 보니까 한번 봐볼까? 라고 해서 그때 가격을 보고 던진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블록은 여러 지식인들에 대해 미국 시간에 사고 아시아 시간은 팔고 이런 대의 의견을 구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뭐 차트를 볼 때 시간 대비를 평일과 주말 다 이야기를 했죠. 예. 평일은 일본하고 중국 시장
개장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소 빨리 보더라도 9시 반에서 10시부터 보시고 거기에서 가장 시간의 거리량이 줄어드는 3시부터 4시까지는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끊어서 뭐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6시나 7시 타이밍 때 이제 저녁 타임 시간으로 끊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차트를 보고 그리고 주말 시간에는 아시아 타임에서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18시 이후부터 보고 대응을 하자.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게 거의 평상시 기준입니다. 평상시 기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수익 63억 잠시 떠납니다. 라고 해서 시즌 1 때가 18년도에서 19년도 7월 달에 13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23억으로 마무리를 했고 수익은 23억 원이었다. 시즌 2는 2020년도 1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해서 5억으로 시작을 해서 45억으로 마무리 2개월 매매 수익 40억 정도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잠시 떠나냐,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뭐 내부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거의 뭐 이번 내년 때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는 시점인데 그 전에 다 수익을 많이 챙겨놨으니 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일단은 보게 되면 이제 인증샷이라고 해서 요렇게 보여집니다. 되게 재밌죠, 보면은. 근데 그만큼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걸 보면 댓글을 보게 되면 되게 웃겨요. 뭐냐면 와 놀랍다, 부럽다, 좀 줬으면 좋겠다, 빌려줘라, 대단하다, 부럽다, 이렇게 이제 하면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은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내 시드를 많이 학원비로 날리면서 했냐. 세상에 꽁돈은 없어요. 돈은 어떻게 법니까?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다 뺏기면서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그렇게 벌었던 돈인데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이상하게 가볍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배우는 게 귀찮고 피곤하고 힘드니까는 돈은 벌었을 땐 되게 힘들게 벌었으면서 투자는 상당히 가볍게 하려고 하는 좀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판단과 결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통찰력과 결정권이 상당히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 같은 경우에도 야, 네 주관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섞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 돈을 관리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나의 생각이 이러하니까 어느 정도 참고하셔라.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각을 또 파생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결과값으로 이것만 사세요, 저것만 사세요, 이렇게 하면 사기꾼하고 더 똑같죠. 그리고 그게 돌아오는 피해 부분이 더 큽니다. 돌아오는 그런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콕콕 집어주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약간의 조심성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생각하는 힘, 그리고 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만에 대한 생각도 한번 가져보라고 약간의 이렇게 틈을 좀 주는 겁니다. 예,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와 본인의 생각까지 딱 결합이 돼서 더 올바른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에 대한 매개체가 된다라는 존재 조건 하에 계속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저 또한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도 공부도 같이 되고 제 돈 굴리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코인에 대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뭐
팬이나 막 이런 쪽에 막 중독이 되거나 막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순간 잘못된 그런 신념을 갖고자 하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과거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래, 여러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진짜 존버 오래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서도 제발 1년 단위로 끊던지 2년 단위로 끊어서 수익률을 챙겨 먹으려고 하셔야지, 만약에 이 기간 동안 그 해당에 있는 그 코인이 진짜 기회비용이 너무 길어지면은 그게 자기의 인생에 있었을 때 가장 필요했던 돈이 가장 필요한 그런 정년기 때가 있는데 그 시점이 또 놓치면 본인 인생도 또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돈은 얻었지만 본인의 인생한테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적절한 돈에 대한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딱 제고를 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 정도에 대한 수익률을 챙겨 먹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플랜을 또 준비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플랜 B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나는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냥 엔젤 투자자 마음으로 진짜 스타트업부터 이 친구가 대기업까지 하는 성장을 좀 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존중합니다. 네, 존중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하지 않고 일단 물렸기 때문에 거의 다 일단 존버로 갔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딱 5대5로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규제는 심해지고 있죠. 여기에서 규제에서 어느 정도 태클이 당하는 대상에 있는 코인들은 그만큼 자본 능력이, 조달 능력이 좀 떨어질 겁니다. 투자 유치가 잘 안 될 거예요. 예, 마지막에 팩트는 그거예요. 투자 유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많이 서비스나 도움을 많이 못 줘요. 자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에서 펌핑이 나오는 코인들을 좀 보면 뭐냐면 거의 다 기관들이 좋아하는 코인들, 그러니까 고래에 대한 개체 수가 늘어났죠. 그러면 알트에서도 그만큼 내가 끌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이, 아니 그런 고래들이 여기에 좀 많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 있는 고래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냐, 그거를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코인에 대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실패율이 좀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너무 낮은 가격대에 있는 를 공략을 하면, 이런 걸 하면 당연히 한 번 크게는 먹을 수는 있겠죠. 이런 한 번 크게를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본인이 팔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이 누적 호가 대비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올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돈에 대한 금액이 커질수록 그렇게 투기적으로 하기에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집중도 안 되고 회사에서 막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건강한 투자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발, 이게 무겁다라고 해서 더 크게 상승은 못한다, 이렇게 좀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적절한 수익률 부분을 목표치를 하고 보게 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커 보인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도,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도 못 간다 해도 지금 엄청 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비트와 이더가 무겁겠지. 근데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저는 이제 6천 이상부터는 좀 버블로 보긴 하지만, 네, 이상부터는 버블로 보지만 대부분 1억을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1억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폭은 있잖아요. 2배 이상이 되잖아요. 이것도 보게 되면 대부분 전고점을 돌파하면 아직도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벼운 돈은 가볍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내가 돈 벌었던 과거에 있는 그런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많이 보면 한 땀 한 땀 이 클릭에 대한 무게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좀 뒷부분에 약간의 잡담이 좀 커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좀 잡담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